매일 밤 하늘에서 떨어지는 미사일, 무력해진 최첨단 방공망. 절망적인 상황에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선택한 것은 뜻밖에도 한반도의 작은 나라였습니다. 아랍 세계 최강국이 왜 한국제 무기에 4조 원을 걸었을까요? 전통적 동맹국, 미국을 버리고 아시아로 눈을 돌린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3개월이라는 시간 안에 기적을 만들어낸 그들의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우디아라비아 국방부 전략 분석실의 아흐메드 알라시드입니다. 여러분께 지난 2025년 말에 있었던 일련의 사건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사우디아라비아가 안보를 위해 내린 중요한 결정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날 아침 6시 작전실에 울려 퍼진 경보음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모니터 위로 연속된 붉은 점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남쪽 예멘에서는 후티 반군이 대규모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고, 동쪽 페르시아만에서도 의심스러운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5방향에서 동시에 미사일과 드론이 접근하고 있다고 상황실 담당자가 외쳤어요. 우리가 그토록 믿어왔던 패트리어트 방어 시스템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80%였던 요격률이 40% 아래로 급격히 떨어졌어요. 더 심각한 건 일부 미사일들이 리야드 외곽 민가 지역을 강타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보고서들을 보면서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후티 반군이 새로운 전술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이란제 저비용 미사일과 드론을 대량으로 발사해서 우리의 고가 요격 미사일을 고갈시키는 포화 공격이었습니다. 이건 위험한 신호입니다라고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기존 방식으론 이런 공격을 감당할 수 없어요. 후티들은 남쪽에서 150발 이상의 스커드 개량형 미사일을 연속 발사했고, 동시에 이란제 샤헤드 드론대들이 북동쪽에서 몰려왔어요. 홍해 쪽에서도 순항 미사일들이 저고도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패트리어트 시스템은 개별 위협에는 탁월한 성능을 보였지만, 이렇게 다방면에서 동시에 쏟아지는 공격에는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었어요. 요격 미사일 하나당 약 300만 달러가 드는데, 적들은 수만 달러짜리 무기로 우리를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예비 미사일 재고는 얼마나 남았습니까? 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현재 속도로 사용하면 열흘도 버티기 어려울 것 같다는 답변이 돌아왔어요. 작전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가 먼저 탄약이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걱정 말이에요. 오후 3시경 리야드 남쪽 교회에 드론 하나가 떨어졌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지만 이것은 우리 방어망에 구멍이 뚫렸다는 명백한 증거였어요. 우리가 믿던 패트리어트도 이런 물량 공세 앞에서는 무력하다고 동료 분석관이 말했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다는 것을요. 적들은 우리의 약점을 정확히 파악했고 그것을 체계적으로 공략하고 있었어요. 비대칭 전술의 무서움을 직접 체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밤이 되어서도 공격은 계속되었습니다. 레이더 화면을 보면서 저는 한 가지 확신했어요. 우리에게는 새로운 해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이에요. 기존의 방식으로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늦도록 사무실에 남아 각국의 방공 시스템들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러시아, 터키, 그리고 한국. 작은 나라지만 놀라운 기술력을 가진 나라였어요. 이것이 우리가 예상치 못한 선택을 하게 된 시작이었습니다. 위기가 시작된 지 사흘째 되는 날, 우리는 가장 먼저 워싱턴에 긴급 요청을 보냈습니다. 패트리어트 PAC-3 추가 배치와 THAAD 시스템 도입을 요청했어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오랫동안 미국의 든든한 동맹국이었고,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당연히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답변은 예상과 달랐어요. 현재 우크라이나와 대만 상황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고, 최소 1년은 기다리셔야 할 것 같다는 펜타곤에서 온 공식 답변이었습니다. 회의실은 순간 침묵에 빠졌어요. 우리 국민들은 1년을 기다릴 수 없는데요 라고 누군가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동안 사우디는 미국 무기에 의존해 왔습니다. F-15 전투기, 패트리어트 미사일, 에미레이, 에이브람스 전차까지 모든 주요 무기가 미제였어요. 하지만 최근 들어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인권 문제로 인한 의회의 반발, 카슈쿠지 기자 사건의 여파,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의 냉랭한 태도까지 겹쳤습니다. 자립개발은 어떻습니까? 라고 누군가가 물었어요. 최소 3년 이상 걸릴 겁니다. 그것도 기술 이전을 받을 수 있다면 말이에요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선택지는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S-400은 NATO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불가능했고, 유럽제 무기들은 가격이 너무 비쌌어요. 중국제는 신뢰성에 의문이 있었습니다. UAE가 최근 도입한 시스템에 대해 검토해보면 어떨까요? 라고 국방부 차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UAE요? 무슨 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라고 물었어요. 천궁이라고 하는 한국제 방공 시스템입니다. UAE가 작년에 4조 원 규모로 도입했다고 합니다라고 차관이 답했습니다. 한국? 처음엔 믿기 어려웠어요. 우리보다 작은 나라에서 만든 무기가 우리의 안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게 말이죠. 하지만 UAE는 우리와 비슷한 위협에 직면한 나라였습니다. 후티 반군, 이란의 드론 공격, 비대칭 위협까지 모든 게 비슷했어요. 성능은 어느 정도입니까? 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요격률 85%, 3개월 내 초기 배치 가능, 그리고 우리 환경에 맞춘 맞춤형 설계가 가능하다고 합니다라는 답변이 돌아왔어요. 숫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85%대 현재 우리의 40%. 차이는 곧 생명의 숫자였습니다. 하지만 회의실 분위기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아시아 무기를 믿을 수 있을까요? 실전 경험은 있나요? 미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같은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천궁 시스템에 대한 추가 정보입니다. UAE에서 실제 후티 미사일을 요격한 기록이 있습니다. 성공률이 90%를 넘었다고 해요라고 정보 분석관이 자료를 들고 들어와서 말했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이번엔 관심 있는 침묵이었어요. 가격은 어떻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패트리어트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그리고 유지보수비도 훨씬 저렴하다고 합니다. 라는 답변이었어요. 경제성까지 고려하면 더욱 매력적이었어요. 사우디의 국방 예산도 무한정은 아니었거든요. 유가 하락과 경제 다각화 정책으로 예산 압박이 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한국과 접촉해보는 건 어떨까요? 라고 국방장관이 말했습니다. 비공식적으로 먼저 타진해 보겠습니다. 라고 제가 답했어요. 그날 오후 저는 서울에 있는 우리 대사관에 연락했습니다. 한국의 방산업체들과 비공식 접촉을 요청했어요. 처음엔 조심스러운 반응이었지만 우리의 진정성이 전해지자 긍정적인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일주일 후 리야드에서 기술 설명회를 열 수 있다고 합니다라는 답변이 돌아왔어요.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걱정도 생겼습니다. 미국의 반응, 기존 무기 체계와의 호환성, 그리고 무엇보다 정말로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었어요. 일주일 후 분석팀에서 낸 내부 보고서에는
익숙지 않은 단어가 있었습니다. 천궁이라는 이름부터 낯설었어요. 하지만 보고서를 읽어갈수록 놀라운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요격률 85%, 3개월 내 초기 배치 가능, 맞춤형 전장 설계. 처음엔 믿기 어려웠어요. 한국 무기가 우리의 복잡한 위협 환경에 정말 적합할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천궁 시스템은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을 정확히 겨냥해서 설계된 것 같았어요. 다방향 동시 공격에 대한 대응 능력, 저비용 위협에 대한 경제적 요격, 그리고 무엇보다 빠른 배치가 가능하다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숫자들은 계속 머릿속에 남았어요. 85%대 현재 우리의 35%. 차이는 곧 희생자 수의 차이였습니다. 그날 오후 기술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한국에서 온 기술진들은 생각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이었어요. LIG넥스원과 한화시스템 엔지니어들이 직접 와서 상세한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천궁 시스템의 핵심은 3차원 위상 배열 레이더였어요. 이 레이더는 모든 방향에서 접근하는 수십 기의 적 미사일을 동시에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포화 공격 문제의 해답이 여기 있었어요. 미사일 자체도 흥미로웠습니다. 콜드 론치 방식으로 수직 발사된 후 공중에서 방향을 바꿔 마하 4.5 속도로 목표물을 향해 날아간다고 했어요. 360도 전 방향 대응이 가능하고 하나의 발사대에서 8기의 미사일을 연속 발사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실전 데이터였어요. UAE에서 실제로 후티 반군의 미사일을 요격한 기록들이 상세히 제시되었습니다. 스커드 개량형, 이란제 드론, 순항 미사일까지 다양한 위협을 성공적으로 막아냈다는 증거들이었어요. 경제성 분석도 놀라웠습니다. 천궁 미사일 한 발의 가격은 약 15억 원으로 패트리어트 PAC-3의 3분의 1 수준이었어요. 운용 비용까지 고려하면 더욱 경제적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자가 말한 내용이 기억에 남았어요. 우리는 무기를 파는 게 아니라 상황을 설계한다고 했습니다. 사우디의 지형, 기후, 위험 양상을 모두 고려해서 최적화된 시스템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이었어요. 사막 환경에 대한 고려도 철저했습니다. 극한의 열기와 모래폭풍, 높은 습도, 변화까지 모든 환경 요소를 테스트했다고 했어요. 이미 UAE에서 3년간 운용하면서 검증된 신뢰성이었습니다. 기술 이전 방안도 매력적이었어요. 단순히 완제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현지 생산과 유지보수 능력까지 구축해주겠다는 제안이었습니다. 사우디의 비전 2030과도 맞아떨어지는 내용이었어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동료들과 함께 이 시스템에 대해 진지하게 토론했습니다. 의구심도 있었지만 현실적인 대안이 많지 않다는 것도 사실이었어요. 미국제 시스템은 1년을 기다려야 하고 가격도 비쌌습니다. 유럽제는 더욱 비싸고 납기도 불확실했어요. 중국제는 정치적으로 불가능했고 러시아제는 NATO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제가 정말 우리의 해답이 될 수 있을까요? 작은 나라에서 만든 무기가 중동의 복잡한 안보 환경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UAE의 성공 사례가 있었어요. 그들도 처음엔 회의적이었지만 지금은 천궁 시스템을 핵심 방공 전력으로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추가 도입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날 밤 저는 보고서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숫자들, 그래프들, 실전 데이터들이 하나의 결론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이것이 우리가 찾던 해답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틀 후 열린 정책회의는 그 어느 때보다 격렬했습니다. 회의실은 두 개의 진영으로 나뉘어 있었어요.
한쪽은 전통과 기술 독립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다른 쪽은 현실적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보수파 장성 하나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아랍 세계의 맹주이고 우리에게는 긍지와 전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제 무기로 시작해서 이제 아시아의 작은 나라 무기를 쓴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것이었어요. 반대편에서는 젊은 분석관이 반박했습니다. 매일 밤 후티의 미사일에 죽어가는 국민들과 병사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고 물었어요. 자존심으로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느냐는 날카로운 지적이었습니다. 저도 갈등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아랍 세계를 이끄는 나라였어요. 이슬람의 성지 메카와 메디나를 수호하는 수호자로서의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필요한 건 과거의 영광이 아니라 현재의 생존이었어요. 국방부 차관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기술 독립은 중요하지만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지금 당장은 실용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경제적 현실도 고려해야 했어요. 유가 하락으로 인한 재정 압박, 비전, 2030 추진을 위한 막대한 투자, 그리고 예멘 전쟁으로 인한 지속적인 비용 지출까지 겹쳐 있었습니다. 무제한 국방 예산을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정보 담당관이 새로운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천궁 시스템을 도입한 UAE의 최근 상황이었어요. 후티 반군의 공격 빈도는 늘었지만 피해는 현저히 줄었다고 했습니다. 경제 활동도 정상화되고 외국인 투자도 회복되었다는 내용이었어요. 반대론자들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에 대한 불신도 있었어요. 분단 국가이고 여전히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의 무기를 믿을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찬성론자들은 다른 관점을 제시했어요. 오히려 실전 경험이 풍부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북한의 지속적인 위협 때문에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무기를 만들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이었어요. 미국과의 관계도 큰 쟁점이었습니다. 한국제 무기 도입이 미국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 것인가 하는 문제였어요. 일부는 미국이 우리를 소홀히 대한 것에 대한 경고 메시지가 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이것은 미국과의 관계를 끊자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안보 환경이 다변화되고 있다는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회의는 오후 늦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찬반 논리가 팽팽하게 맞섰어요. 전통론자들은 사우디의 위상과 긍지를 강조했고 현실론자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시했습니다. 그때 한올로 장성이 말했습니다. 진정한 용기는 때로는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이라고 했어요.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어떤 선택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젊은 장교 하나가 실무적인 질문을 던졌어요. 천궁 시스템과 기존 무기들의 호환성은 어떤지, 훈련은 얼마나 걸리는지, 유지보수는 누가 담당할 것인지 같은 구체적인 문제들이었습니다. 다행히 한국 측에서 제시한 자료에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기존 지휘통제 시스템과의 연동이 가능하고 조종사 훈련은 3개월이면 충분하며 현지 기술진 양성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역시 기술 이전 문제였어요. 단순히 무기를 사는 것이 아니라 향후 자체 생산 능력까지 확보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이 부분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주었어요. 회의 막바지에 국방장관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일주일 더 검토한 후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분위기상 긍정적인 방향으로 기울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이것이 옳은 선택일까요? 사우디아라비아의 미래를 한국이라는 나라에 맡겨도 될까요?
하지만 현실은 명확했어요. 우리에게는 더 나은 대안이 없었습니다. 기술 검증을 위해 저는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한국으로 가는 것은 처음이었어요. 14시간의 긴 비행 동안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이 작은 나라가 우리의 안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인천공항에 도착하니 한국의 효율성을 바로 느낄 수 있었어요. 깔끔하고 체계적인 공항시설, 정확한 시간 관리,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LIG 넥스원 본사에 도착했을 때의 첫인상은 의외였어요.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매우 실용적이고 체계적인 시설이었습니다. 로비에 전시된 각종 무기 모델들을 보니 이들의 기술력이 결코 만만하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마침내 천궁 시스템의 실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발사대는 생각보다 컴팩트했지만 견고해 보였어요. 8기의 미사일이 수직으로 배치된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레이더 시스템도 기존에 본 것들과는 확연히 달랐어요. 한국 기술자들의 설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매우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시스템을 설명했어요. 단순히 기술 사양만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설계를 했는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인지 명확하게 설명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시뮬레이션 시설이었어요. 실제 우리 국경 지형을 3차원으로 재현해 놓고 다양한 시나리오를 테스트할 수 있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후티 반군의 공격 패턴까지 분석해서 반영했다고 했습니다. 테스트는 정교했습니다. 먼저 단일 목표 요격부터 시작해서 점차 복잡한 시나리오로 진행되었어요. 다방향 동시 공격, 포화 공격, 기만탄 혼합 공격까지 모든 상황을 시뮬레이션했습니다.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어요. 단일 목표는 거의 100% 요격했고 포화 공격 상황에서도 85% 이상의 성공률을 보였습니다. 가장 어려운 기만탄 혼합 공격에서도 70%를 넘었어요. 한국 엔지니어가 인상적인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무기를 파는 게 아니라 상황을 설계한다고 했어요. 고객의 위협 환경을 완전히 이해하고 그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철학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사우디의 특수한 환경을 세심하게 고려하고 있었어요. 사막의 극한 온도, 모래 폭풍의 영향, 높은 습도, 변화까지 모든 요소를 분석했습니다. UAE에서 3년간 운용하면서 축적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더욱 개선된 버전을 제안했어요. 기술 이전 방안도 구체적이었습니다. 단계별로 현지 생산 능력을 구축하고 사우디 기술진을 양성하며 최종적으로는 자체 업그레이드까지 가능하게 만들겠다는 계획이었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그들의 장기적 관점이었습니다. 단순히 계약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원한다고 했어요. 기술 발전에 따른 지속적인 업그레이드, 새로운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까지 함께 고민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에는 실제 공장을 견학했습니다. 생산 라인이 매우 체계적이고 품질 관리도 철저했어요. 모든 공정이 자동화되어 있었고 품질 검사는 여러 단계로 이뤄졌습니다. 놀라운 건 생산 속도였어요. 주문 후 3개월 내 초기 배치가 정말 가능해 보였습니다. 이미 UAE 물량을 생산하면서 축적한 노하우가 있었고 생산 라인도 확장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한국 측은 우리의 모든 질문에 성실하게 답해 주었습니다. 기술적인 세부 사항부터 정치적 고려 사항까지 숨기는 것 없이 투명하게 공개했어요. 이런 개방성이 오히려 신뢰를 주었습니다. 마지막 날 회의에서 한국 측이 제안한 내용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 이상이었어요.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니라
포괄적인 방산 협력 방안이었습니다. 천궁은 시작에 불과하고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다는 제안이었어요. 서울에서의 사흘은 저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단순히 경제만 발전한 게 아니라 기술력과 신뢰성까지 갖춘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리야드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저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어요. 한국의 천궁 시스템은 우리가 찾던 해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서울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한국 측에서 실탄 테스트를 제안했습니다. 사우디 서부 사막에 있는 우리의 비밀 시험장에서 실제 발사 시험을 해보자는 것이었어요. 이론과 시뮬레이션은 충분했지만 실전과 같은 조건에서의 검증이 필요했습니다. 한국 기술진들이 천궁 시스템 일체를 가지고 사우디에 왔습니다. 발사대, 레이더, 지휘 통제 시설까지 완전한 형태의 시스템이었어요. 조립과 설치에 이틀이 걸렸는데 모든 과정이 매뉴얼대로 정확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 테스트는 단일 표적 요격이었어요. 구형 스커드 미사일을 개조한 표적탄을 발사하고 천궁이 이를 요격하는 시나리오였습니다. 레이더가 표적을 포착하는 순간부터 미사일 발사까지 모든 과정이 자동으로 진행되었어요. 결과는 완벽했습니다. 천궁 미사일이 표적을 정확히 명중시켰고 파괴 장면까지 선명하게 촬영되었어요. 요격 시간도 예상보다 빨랐습니다. 표적 포착부터 파괴까지 30초도 걸리지 않았어요. 두 번째 테스트는 다탄두 공격이었습니다. 동시에 3개의 표적을 발사하고 천궁이 모두 요격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후티 반군의 실제 공격 패턴을 모방한 시나리오였습니다. 천궁 시스템은 3개 표적을 모두 정확히 추적했어요. 레이더 화면에서 3개의 붉은 점이 명확히 표시되었고 거의 동시에 3발의 요격 미사일이 발사되었습니다. 결과는 3발 모두 명중이었어요. 가장 어려운 테스트는 기만탄 혼합 공격이었습니다. 실제 표적 2개와 기만탄 6개를 동시에 발사하는 시나리오였어요. 천궁이 진짜 위험만 골라서 요격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천궁은 실제 표적과 기만탄을 정확히 구분했어요. 기만탄에는 미사일을 낭비하지 않고 실제 위험만 골라서 요격했습니다. 이것은 레이더의 정밀도와 소프트웨어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결과였어요. 기존 패트리어트 시스템과의 비교 테스트도 진행했습니다. 같은 조건에서 두 시스템의 성능을 직접 비교해 본 것이에요. 패트리어트가 4개 표적 중 2개만 요격한 반면 천궁은 4개 모두 성공적으로 요격했습니다. 속도 면에서도 천궁이 우수했어요. 표적 포착부터 요격까지의 시간이 패트리어트보다 20% 빨랐습니다. 이것은 실전에서 생존율과 직결되는 중요한 차이였어요. 환경 적응성 테스트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사막의 극한 조건에서도 천궁은 안정적으로 작동했어요. 섭씨 50도의 고온, 강한 모래바람, 높은 습도, 변화까지 모든 조건에서 성능 저하 없이 동작했습니다. 야간 테스트와 악천 후 테스트도 실시했어요. 비와 눈은 없었지만 모래 폭풍 속에서도 레이더 성능이 유지되었습니다. 적외선 추적 시스템도 야간에 완벽하게 작동했어요. 한국 기술자들은 모든 테스트 과정을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성공한 것뿐만 아니라 미세한 오차나 개선점까지 솔직하게 공개했어요. 이런 투명성이 오히려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이동성 테스트도 중요했어요. 천궁 시스템을 분해하고 다른 지점에서 재조립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했습니다. 결과는 2시간 이내였어요. 기존 패트리어트보다 훨씬 빠른 전개가 가능했습니다. 통신 연결성도 확인했습니다.
천궁이 우리의 기존 지휘 통제 시스템과 완벽하게 연동되었어요. 별도의 통신망을 구축할 필요 없이 기존 인프라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다중표적 동시 교전 능력이었어요. 하나의 천궁 시스템이 8개 표적을 동시에 추적하고 교전할 수 있다는 것을 실제로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포화 공격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책이었어요. 비용 효율성도 실증되었습니다. 같은 수의 표적을 요격하는 데 드는 비용이 패트리어트의 3분의 1 수준이었어요. 장기적으로 보면 엄청난 절약 효과였습니다. 테스트 마지막 날 한국기술진 대표가 말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했어요. 지속적인 업그레이드와 개선을 통해 더욱 발전된 시스템을 만들어가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일주일간의 테스트 결과는 명확했어요. 천궁 시스템은 우리의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했고 기대 이상의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정치적 결정만 남았어요. 테스트 결과를 가지고 돌아온 저는 바로 국왕에게 보고했습니다. 살만 국왕은 매우 신중하게 자료를 검토했어요. 숫자와 그래프, 실제 영상까지 모든 것을 꼼꼼히 살펴보셨습니다. 다음 날 열린 국가안보회의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했습니다. 왕세자, 국방장관, 외무장관, 그리고 주요 장성들이 모두 참석했어요. 분위기는 진지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이라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미국과 프랑스의 반발은 예상대로 거셌습니다. 미국 대사관에서는 비공식 항의를 해왔고 프랑스는 더 나은 조건의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둘 다 즉시 공급은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국방장관이 현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후티의 공격은 계속되고 있고 우리의 요격률은 여전히 50% 미만이라고 보고했어요. 매주 평균 30발의 미사일이 날아오고 이 중 절반 이상이 목표에 도달하고 있다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경제적 손실도 심각했어요. 외국인 투자는 줄어들고 관광업은 타격을 받았으며 석유 시설에 대한 위협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비전 2030 달성도 어려워질 것이라는 분석이었어요. 왕세자가 핵심을 짚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기 도입이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의 미래 방향을 결정하는 문제라고 했어요. 전통적인 서방 의존에서 벗어나 다변화된 협력 관계를 구축할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외무장관은 국제관계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어요. 한국과의 협력 강화는 아시아 진출의 교두보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이므로 완전히 새로운 진영으로의 이동은 아니라는 해석도 가능했어요. 저는 기술적 측면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건 정치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고 말했어요. 우리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을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회의실이 잠시 침묵에 빠졌어요. 모든 사람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정말로 이 결정을 내려도 될 것인가 하는 무게감 말이에요. 그때 한올로 장성이 입을 열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언제나 실용적인 선택을 해왔다고 했어요. 오일 쇼크 때도 걸프전 때도 그리고 이란과의 대립에서도 항상 국가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국방장관이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했습니다. 한국과 계약하면 3개월 내에 첫 번째 포대가 배치될 수 있다고 했어요. 1년 내에 전체 10개 포대 구축이 완료되고 동시에 기술 이전도 시작될 수 있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비용도 매력적이었어요. 총 4조 2,500억 원이라는 금액은 크지만 패트리어트나 유럽제 시스템에 비하면 훨씬 경제적이었습니다. 장기적인 운용비까지 고려하면 더욱 효율적이었어요. 한국 측에서 제시한 조건들도 검토했습니다. 단계적 기술 이전,
현지 생산 라인 구축, 사우디 기술진 양성 프로그램까지 포괄적인 협력 방안이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라 장기적 파트너십이었습니다. 왕세자가 결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변화하는 세계에 적응해야 한다고 했어요. 전통을 지키되 새로운 기회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국왕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하셨어요. 3개월 안에 우리를 지켜낼 수 있다면 어떤 선택이라도 할 의무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국과의 계약은 전례 없는 결정이었지만 국가의 생존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어요. 아랍 세계 최초로 한국제 무기 시스템을 주력으로 도입하는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한국 대사관에 연락했습니다. 공식 협상을 시작하자는 메시지였어요. 사우디아라비아는 마침내 새로운 길을 선택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두려움도 있었지만 동시에 희망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2025년 말 약속대로 첫 번째 천궁 시스템이 실전 배치되었습니다. 리야드 외곽에 설치된 첫 포대는 곧바로 효과를 보여주었어요. 후티 반군이 발사한 미사일 5발을 모두 성공적으로 요격했습니다. 요격률은 90%를 넘어섰어요. 예상했던 85%보다도 높은 성과였습니다. 사우디 환경에 최적화된 개선 버전의 효과가 확실히 나타났어요. 레이더 성능과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국민들은 처음으로 안심하고 잠들 수 있게 되었어요. 리야드 시민들이 밤마다 미사일 경보음에 시달리던 일이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아이들도 학교에 정상적으로 다닐 수 있게 되었고 일상생활이 빠르게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경제 회복 속도도 놀라웠습니다. 외국인 투자가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고 관광업도 서서히 정상화되었어요. 국제 신용 등급도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안보 불안이 해소되자 모든 것이 선순환하기 시작했어요. 2026년 상반기에는 추가 포대들이 순차적으로 배치되었습니다. 동부 지역의 석유시설, 서부의 성지 지역, 남부 국경까지 전국적인 방공망이 구축되었어요. 10개 포대가 모두 배치되자 사우디아라비아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방공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후티 반군도 전술을 바꿔야 했어요. 기존의 무차별 미사일 공격이 무력화되자 다른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천궁 시스템은 새로운 위협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했어요. 국제 정세도 변하기 시작했어요. 사우디아라비아의 성공적인 한국제 무기 도입을 보고 다른 중동 국가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요단, 이집트, 심지어 터키까지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타진했어요. 미국과의 관계는 예상보다 큰 타격을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우디가 독자적인 선택 능력을 보여주자 미국도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기 시작했어요. 균형 외교의 효과가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기술 이전도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사우디 기술진들이 한국에서 훈련을 받고 돌아와 현지 생산 라인 구축에 참여했습니다. 2027년부터는 일부 부품의 현지 생산이 시작될 예정이었어요. 한국과의 협력은 방산 분야를 넘어 확산되었습니다. 원자력, 신재생 에너지, 인프라 건설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프로젝트가 추진되었어요. 비전 2030과도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방향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자신감의 회복이었어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전통적인 서방 의존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은 국가적 자존감의 회복을 의미했어요. 지역 안보 환경도 개선되었습니다.
사우디의 강화된 방공 능력을 본 이란도 무력 도발을 자제하기 시작했어요. 후티 반군에 대한 지원도 줄어들었습니다. 힘의 균형이 회복되면서 대화 가능성도 높아졌어요. 2026년 중반 저는 다시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사우디 방산 산업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였어요. 한국은 우리의 장기적 파트너로서 지속적인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천궁 시스템의 성공은 다른 분야에도 영향을 미쳤어요. 사우디 군부는 K-9 자주포, 형궁 대전차 미사일 등 다른 한국제 무기에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제 무기의 신뢰성이 입증된 것이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의구심을 보이던 사람들도 이제는 한국을 신뢰할 만한 파트너로 인정하고 있었어요. 실용적 선택이 가져온 성공이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자존심을 내려놓은 대신 실질적인 안전을 얻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실용적인 선택이 가장 용기 있는 선택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그리고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는 변화하는 세계에서 새로운 길을 걷고 있습니다. 전통을 지키면서도 혁신을 받아들이는 나라로 발전하고 있어요. 천궁은 그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졌으면 좋겠어요.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함께 나눠주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따뜻한 하루 되세요.